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추석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 혜택에 추가 혜택을 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이 그동안 생활인구 1,700여 명을 유치, 13억 원의 지역 직접 소비 효과를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사상구 승악산 일원에 산림도로와 생태습지가 조성됩니다. 백양산에 이어 승악산에도 걷기 좋은 산림도로가 생기는 거여서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북구가 무단방치 PM을 강제 견인하는 규정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가 추석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추석맞이 고향사랑 기부 2+2 왕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혜택에 더해 추가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받고 기부액의 30%만큼은 답례품으로 받는 겁니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여기에 더해 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줍니다. 또 10번째, 20번째 순으로 500번째 기부자에겐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도 줍니다.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와 우리 시 발전을 응원해 주신 기부분들한테 마음의 감사를 전하고자 추석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 2+2 왕 이벤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이나 NH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됩니다. 답례품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23개 업체에서 어묵이나 명란, 기장미역 등 지역 특산물을 비롯해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나 부산 시티투어 이용권 등 27종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시로 되어 있다면 부산시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1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감소했고 부산은 2억 1,800여만 원으로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시작된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 부산에서 일하고 여행하고 살아보면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기업 이전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지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휴가지 원격 근무 숙박시설을 이용한 1,100여 명입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참가자는 근속연수 7년 미만의 20에서 30대 청년층이 80%, 업종은 주로 정보통신기술 등 원격 근무가 용이한 직군입니다. 거주지는 서울과 수도권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는 2,200여 명. 이 가운데 1박 이상 머무는 생활인구는 1,700여 명입니다. 한 명당 평균 114만 원을 소비했고 지역 직접 소비 효과는 약 13억 원입니다. 이에 더해 7개 기업 이전 유치를 통해 유발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약 15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71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업 초기 기업 중심에서 개인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나라를 바꿔서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가 PC, 노트북 하나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은 개인 주도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도 이제 프리랜서들이 조금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고, 예, 해외에서도 프리랜서라기보다는 ICT 업종에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 소속이 아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예, 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는 글로벌 워케이션 회사와 손잡고 9월 한 달간 내외국인 80명에게 부산형 워케이션 경험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유목민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사상구 승악산 일원에 산림도로와 생태습지가 만들어집니다. 백약산에 이어 승악산에도 걷기 좋은 산림도로가 생기는 거여서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엄궁단지 뒷자락, 우거진 나무 숲길이 나옵니다. 토지 주인은 동아대학교. 사상구는 동아대와 승악산 임도 및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관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내년부터 4년간 국시비 등 약 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승악산 일원의 산림도로와 생태습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산림도로는 학장동 미륵사부터 승악산 정상을 거쳐 엄궁동 테크노파크까지 길이 4km, 폭 4m가량으로 조성됩니다. 학장동이나 엄궁동 일대의 주민들이 맨발 걷기나 산림 레포츠 활동, 또 산악 자전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 레포츠 시설로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죠. 사상구는 산림도로 완공 뒤 승악산 정상에 생태습지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원. 생태습지는 조류, 양서류, 서식초로 만들고 교육기관의 생물 자원 관련 실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양산에 이어 승악산에도 걷기 좋은 산림도로와 생태습지가 생기게 되면서 회색 도시의 변화를 꾀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이 늘어나면서 길 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관리도 부실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요. 북구는 이달부터 무단방치 PM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일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섞여 인도를 달리거나 아무렇게나 방치돼 안전을 위협합니다. 북구는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9월부터 불법 주정차 PM을 견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아까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 전동으로 가는 자전거를 이제 차량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 명령 요청을 드리면 1시간 이내에 안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 요금도 차량과 같습니다. 견인될 경우 4만 원 기본 요금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PM 업체에 부과합니다. 업체 측에서도 우리가 주차를 한 게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게 되면 사용자 측에 전가하지 말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북구는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PM 무단 방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는 관내 12곳에 PM 주차 구역을 마련했고 이번 조치로 PM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오전 한국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원스톱 신고 ARS 접수, 딥페이크 영상물 등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 청소년 유해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진합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엽니다. 참여시장은 반여 엄궁 농산물 도매 시장을 비롯해
괴정 골목시장과 구포시장, 부전 마켓타운 등 8개 시장 480여 개 점포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며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만원을,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축제인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2일부터 열흘간 막을 올립니다. 김상만 감독의 개막작 전란을 시작으로 270편이 넘는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화의 도시 부산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2일 막을 올립니다. 열흘간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7개 극장, 28개 스크린이 준비됐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작은 지난해보다 15편 늘어난 224편으로 커뮤니티 비프 작품을 합해 모두 279편이 상영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끄는 개막작은 김상만 감독의 전란입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사극으로 박찬욱 감독이 제작 각본에 참여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흥행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완성도도 봤을 때도 그렇고 일반 대중한테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흥분도 되고. 폐막작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룬 에리쿠 감독의 영혼의 여행으로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줄어든 국고 보조금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집행위원회는 향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 국제영화제 협의체를 발족할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좀 이제 예산 관계 같은 것들도 좀 협의할 수 있고 영화제 내부 문제 같은 것들도 서로 의논해서 내부의 모순점 같은 것도 서로 협력해서 개선하는 방향도 찾고 뭐 이런 예정인데. 한편 올해 영화제 역시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과 커뮤니티, 동네방네 비프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곁들여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 대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덕천동 커뮤니티 시설과 만덕동 스포츠센터 건립이 제안됐는데요.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북구에서 15분 도시 비전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15분 거리 안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져가는 것이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의 핵심입니다. 내 집 가까이에 건강이든 교육이든 또 복지든 또 문화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촘촘하게 제공을 해주고. 북구에선 2가지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덕천동 숙등 어린이공원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는 것. 어린이들을 위한 들락날락과 주민 공유센터를 비롯해 마을에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까지 어우러진 복합교육문화 거점 시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 덕천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덕동에선 체육시설을 요구했습니다. 만덕일동 물소리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간과 수영장을 갖춘 스포츠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스포츠, 교육,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면적이 좁아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스포츠 센터 땅이 적고 그거 하다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지으면은 또 지을 수 없으니까 더 좋은 데가 있으면은 저 찾아보고. 박 시장 역시 북구와 논의에 제안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박형준 시장은 이제 부산은 바다가 아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오태원 북구청장은 화명 만덕간 연결도로와 화명 장미브릿지 건설 사업 등 핵심 현안들을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부산시청에서 부산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겨 문을 열었습니다.
시는 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이 확대된 만큼 기업들과의 소통도 강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서구 화전산단에 있는 한 여성 기업은 경영 악화로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기업 입주 단지라 일반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애로를 해소한 곳이 부산시의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입니다. 이처럼 지역 소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업 지원 역할을 하는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가 확대 개편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2일 시청에 있던 센터를 부산 상공회의소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여기는 동서고가도로 접근하기가 쉽고 산단에도 좀 가깝고 그래서 더욱더 애로사항을 발굴을 신속하게 하고 심도 있게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는가. 새 센터는 면적이 약 70제곱미터로 이전에 비해 4배나 커졌습니다. 상주하는 직원도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센터 업무도 확대 개편됩니다. 센터는 지난해 기업의 애로사항 260여 건을 접수해 170여 건을 해결했습니다. 또 주요 산업단지의 150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나 관련 부처 등의 기업 애로사항 41건도 건의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27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현장 방문 활동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부산 상공회의소를 지원할 별도 실무 인력을 파견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기업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며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산시가 뒤늦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주민 반대가 높게 나왔는데 주민 목소리보다 사업비 확보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굳이 여기를 또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는 서구 주민 중에 아무도 찬성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서구 주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5,700여 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반대 목소리는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부산시가 서구 주민 500명과 서구를 제외한 부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축구 전용 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서구 주민은 찬성 62.1%, 반대 23.4%, 서구 외 주민은 찬성 65.6%, 반대 10.1%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조달 사업 방식을 묻는 물음에는 서구 주민은 반대 54.1%, 찬성 25.2%, 서구 외 주민은 찬성 34.2%, 반대 3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섣부른 사업 추진으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닌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공원,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여론 수렴보다는 사업비 확보에 열을 올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부산시는 재개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신중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과 소통하겠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의 재개발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의 형태와 모습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반대에도 밀어붙인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당분간 사업 재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시작된 학교 아침 체육 활동인 체인지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놀이 속에 숨겨진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산발 아침 체인지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 아침 체인지. 수업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해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 체육 활동입니다. 20분 정도 운동을 통해 잠을 깨우고 두뇌를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부산 전체 학교의 94%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체험관에서는 아침 체인지와 관련된 놀이를 주제로 다양한 과학 원리를 풀어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알리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체험형 실무 및 디지털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과학적 원리와 아침 체인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건강, 인성, 두뇌를 향상시키는 아침 체인지 실천 의지 다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학교 현장에서 시행 중인 아침 체인지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와 축구 체력 측정 등 실물 체험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축구, 야구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 체인지 할 때는 선생님이 보드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래서 보드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했어요. 아침 체인지 할 때는 우리 엄마가 데려다 주라고 해서 맨날 빨리 가면 좋겠어요.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10월 아침 체인지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운영 성과 공유와 교육 공동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여성회관은 오는 11일부터 2024년 제4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성회관은 공예와 미술, 요리, 커피, 제과제빵 등 9개 분야 87개 과목에서 1,70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